3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있답니다. y는 ax 제곱 2차 함수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간대요. 직선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P고 Q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M은 P하고 Q하고의 중점이랍니다. P하고 Q하고의 중점. 여기에 M이 있답니다. 그래서 MH의 길이를 우리한테 찾으래요. PQ 찾는 건데. 응? PQ 찾는 거. 아, MH 길이가 1이군요. 그때 PQ의 길이를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볼 게 P랑 Q가 이 직선 위에 점도 되고 요 2차 함수 위에 점도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PQ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 2차 함수로 좌표를 잡으면 두 점 사이 거리를 하면 제곱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4차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은 요 좌표를 잡아라. 그러면 뭐 이 점하고 이 점을 하나는 x좌표를 알파, p를 p 알파, 2분의 1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q는 베타, 2분의 1 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 잡아줍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우선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PQ 사이의 거리는 루트 씌워놓고 알파에서 베타 빼가지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던 베타에서 알파를 빼던 제곱하니까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또 y좌표에서 y좌표 빼는데 그러면 1하고 1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2분의 1 알파 빼기 2분의 1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인수 2분의 1이 있잖아. 2분의 1이 제곱을 받아서 나와. 그럼 몇으로 나와야 되니? 4분의 1.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루트 씌워놓고 4분의 1에다 1 더하니까 4분의 5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이 값을 찾으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알파라는 x 좌표하고 베타라는 x 좌표는 요 1차 함수 직선이랑 요 2차 함수랑 교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를 찾으려면 y는 ax 제곱과 y는 2분의 1x 플러스 1 둘이 연립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둘이 연립합니다. 연립. ax 제곱은 2분의 1x 플러스 1이고요. 이항합니다. ax의 제곱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이 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맞지? 알파랑 베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딱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미 우리가 해버렸어.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 그래서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만약에 안다면 변형식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도 찾을 수 있을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게 요 길이.
요 길이가 pH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수직이니까 m의 좌표가 몇이란 얘기야? x좌표가. m의 x좌표가 1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m이라는 좌표는 p하고 q하고의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m이라는 1이라는 좌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 1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점이니까. 중점이 x좌표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m에서부터 h까지 길이가 m의 x좌표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죠. 그럼 여기서 a가 몇 나오죠? 띡띡. a가 좀 찾아줘봐. 2a가 2a분의 1이 2니까 a가 4분의 1인가?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인가? 맞습니까? 맞지? 응. 그 다음에 근데 뭐 이것도 알파 베타는 여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제곱하면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 곱하면 16이고 그래서 20이 나오네. 20. 그래서 이제 찾고자 하는 식은 4분의 5에 20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거 네. 4분의 5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5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앞의 식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 요 뒤의 식이 2분의 1로 묶어서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데 그 값의 제곱이잖아. 네. 그래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이 곱해져 있으면 2분의 1도 제곱하고 알파 빼기 베타도 제곱하니까 이 식이 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4분의 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돼서 공통인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5가 나오지. 아닌가? 어디가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하는 것까지는 어. 이해했어요. 우리 지수법칙에서 a, b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그렇지. a제곱, b제곱이잖아. 그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면 2분의 1이 a고 알파 빼기 베타가 b야.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지. 풀면.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에서 4분의 1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7쪽이었나? 남은 게? 17쪽이었나? 18쪽까지였나? 17쪽도 풀어보자. 자, 79번. 79번 문제에서는 보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각 B의 입장에서는 각을 2등분했고 AC 입장에서는 중점이네. 그러면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겠네. 비등변 삼각형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직으로. 그래, 수직으로 딱 만나 이등변이니까. 여기 A고 B고 C입니다. 그 다음에 A좌표가 0,A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C의 좌표가 1,0인데 응? 이거 뭐지? 이건 지금 여기 가계 2등분 있잖아요. 가계 2등분 하면 공식이 B에서 C까지 길이 대 B에서 A까지 길이는 C에서 중점 D까지 길이와 A에서 D까지 길이가 같다. 이게 가계 2등분선 공식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C에서부터 D까지 길이와 A에서 D까지 길이가 같대. 그래서 이게 1대1이래. 그러면 결국 BC의 길이와 BA 길이가 1대1이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길이가 몇이니? 이 길이. 이 길이가 4잖아. 그럼 여기 길이도 4여야 되잖아.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A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3, 3은 9. A제곱 16 해서 A제곱이 7이겠네. 근데 A가 양수니까 루트 7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혹시 다른 건 질문 없으시고요? 없으면 나는 넘어갑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때, 중2 때 1차 함수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1차 함수 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도 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도 하고 하죠. 그 중에서 요 n을 기울기라고 수제도 쓰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기울기 n을 y절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문제를 냅니다.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B의 좌표가 5,3이에요. 다음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 중2 동생이. 그러면 동생한테 자, 잘 봐.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런데 이게 A를 지나. 그래서 대입하겠지? 자, 이게 B를 지나. 대입하겠지?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 빼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m, m은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넣으니까 넘어가면은 n은 3분의 4. 그래서 직선의 식은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야. 동생한테 이를 설명하잖아? 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나도 하겠다. 그러지 않겠니? 나도 하겠다. 나 혹시 틀렸니? 맞잖아. 나도 하겠다. 동생이 그러겠지.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 동생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해줘야지. 그래서 동생한테 잘 봐.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시킨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운 우리 중3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여기 60도야.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 경사도가 몇 도야? 60도.
그런데 우리 기울기 여기다가 60도라고 쓰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수치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사도를 진화를 갈 때 밑변분의 높이, 그렇지, 거기다 탄젠트까지 써버리면 동생이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하겠지. 근데 거기까지 쓰면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야 해가지고 기울기라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가를 수치화시킨 거야. 그러면 동생이 오 그렇구나 하겠죠? 그때 동생한테 이제 보여주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말이야, 공식이 말이야, 기울기 공식은 말이야 x2 x1분의 y2 y1이야. 그래서 동생이 물어볼 때, 자 기울기는 말이야 5 빼기 1에 3 빼기 1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동생이 우와 금방 찾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말이야 이 그래프는 항상 이 점을 지나지. 우리가 수학에서 지난다, 근이다, 해다, 위에 있다 이런 말들 다 어때? 그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우 잠자기 자세 풀어주세요. 잠자기 자세 1번 풀어주세요. 1번. 그렇지? 잠자기 자세 1번 푸시고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항상 어때야 돼?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말이야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x에다 y에다 1을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 식이야. 그런데 기울기는 요 y의 계수가 1일 때 반대편에 있는 x의 계수 자리에 적어주면 된단다. 그래서 이 식이 y는 3분의 1x 이항하니까 3분의 4가 나온단다. 이렇게 하면 동생이 알아먹을까? 이렇게 하면 좀 잘 못 알아먹지 않겠니? 그냥 연립방정식하면 금방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 대신에 어떤 느낌이 들겠니? 형, 누나, 오빠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니? 그래서 존경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동생한테는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해야 돼. 그 어렵게 설명하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서 항등식을 생각하는 거야. 항등식. 그래서 우리 그 공식에 보면 y 가장 많이 쓰는 식이 y는 mx 플러스 n 해서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표준형. 그 다음에 이 식을 x랑 y를 한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물론 이항해서 쓰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쓰면 또 뭔가 좀 아쉬우니까 x의 계수도 있고 y의 계수도 있고 상수항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걸 일반형이라고 많이 부르죠. 직선에선. 그 다음에 x 계수분의 x y 계수분의 y는 1. 이걸 또 이제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편형.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고, 요거는 뭐 혹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식을 빨리 계산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나중에 그 혹시 그런 거 들어봤니?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뭐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문제 풀 때 이런 형태들을 좀 이용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y-y1은 m가로 x-x1이라는 이 식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m의 역할은 기울기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떠냐 하면 이 문자는 기울기의 역할과 항등함수의 역할. 우리가 항등함수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 공통 수학에 보면 항등식 있잖아. 항등식.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들.
그랬을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참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x에다가 x1을 넣고 y에다 y1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x1, y1을 대입했을 때 참이다.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식, 그 다음에 이 식, 아니면 이 식,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식은 많이 세우죠. 그런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교재에 보면 여기 이제 1번이 요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그 식 y-y1은 m가로 x-x1이라는 의미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식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x1, y1이라는 좌표는 a를 이용하든 b를 이용하든 답은 동일하게 나오죠.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거기에서 나머지는 여기 혹시 이 식의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에서 그 교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수학에서 혹시 공통 수학 2 집합 처음 듣는 사람 혹시 있니? 처음이요? 우리 그 수학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이런 거. x-3의 y 플러스 2는 0 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x, y는 실수예요. 실수. 자, 첫 번째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해. 뭐하고 뭐가 있어? x는 3, y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은 x는 3, y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식은 어떠냐? 둘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x에다 3을 넣는 순간 y에다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어떤 수를 넣든 시우야 상관이 없대. x에다 3을 넣으면 y에다 어떤 수를 넣든 상관없죠. 근데 이 식은 어때? 내가 x에다 3 넣고 y에다 100 넣어. 참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첫 번째 식은 어떠냐? 앞의 식이나 뒤의 식 중 적어도 하나만 0 되면 참이 돼. 하지만 뒤의 식은 앞의 식과 뒤의 식이 동시에 0이 돼야 참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중3 때 많이 썼던 또는 있잖아. 또는. 이 또는이라는 말은 앞의 조건이나 뒤의 조건 중에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식 자체가 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식은 어떠냐? 앞의 식과 뒤의 식이 동시에 성립할 때만 참이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가운데다 우리말로는 이고라고 쓰거든. 그 다음에 해석으로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또는이라는 말은 실제로 숨겨진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도 참이다. 앞에 게 참이라면 뒤에 게 참일 필요는 없다. 만약 x가 3이 아쉽게도 아니었으면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한다. 그런데 x에다 3 넣고 동시에 y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식은 참이죠.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말은 x는 3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3이냐 아니냐 마이너스 2냐 아니냐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 그 네 가지 경우 중에 동시에 아니고 아니고를 제외한 세 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게 또는이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이 있고 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계속 풀면 제일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야 되고 해석을 잘해야 될 게 또는과 이고거든.
그때 이 또는 이제 우리 이 도형의 방정식이 끝나면 집합에서는 요렇게 표시를 하고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글로는 합집합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또는 이거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교집합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나중에 가면 연속하여 이런 단어들이 주로 쓰이게 되는데 이 뒤의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앞의 식과 뒤의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식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다항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들 가장 대표적인 그냥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들 뭐 n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누구냐? 연립방정식.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떤 식과 어떤 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되고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교점을 지나느니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항등식으로 이어져. 이렇게 여러분 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x-3 플러스 k에 y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려면 k에다 1넣던, 2넣던, 100넣던, 1억 넣던 항상 참이되려면 이 식이 항상 참이되려면 앞에 식이 반드시 몇이어야 돼? 0. 이 식은 0.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앞에가 만약에 이 값은 3이고 이 값은 0이야. 그러면 더해서 절대 0 안 될 거 아니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항등식이 보면 빵 더하기 빵은 빵꼴이 돼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냐? 교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돼 있어.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돼 있으면 연립방정식이라는 의미야.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를 지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의미로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항등식.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직선에 교점을 지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직접 교점 찾아도 돼. 그래서 둘이 교점이 두 개 나오거든. 교점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거기를 지나는 식을 세워도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앞의 식과 뒤의 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자리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동시에 성립하는 자리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k 가로 이 문자는 어디에다 뭐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항등식을 나타낸 하나의 문자야.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식을 세우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려면 이 값이 0이면서 동시에 이 값이 0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과 이 직선 는영을 붙이면 직선이 되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게 이해되니? 이게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이제. 이게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에 직선, 는영을 만들어 는영 자리에 직선을 만들어서 직선을 넣고 직선을 넣고 는영을 떼면서 들어가거든. 왜냐? 자동으로 는영 붙게 돼 있어. 의미상으로. 그래서 는영을 떼고 직선을 넣으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 여기에다가 2차 함수 직선 넣으면 2차 함수와 직선. 원을 넣으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의미가 돼. 교점을 지나는 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교재 한 번만 봐주시면요.
직선의 방정식이 끝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한 번만 봐주시면요. 원의 방정식 32쪽 한 번만 봐주세요. 32쪽 제발 소원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32쪽에 개념에 여기 보면 3-4번에 이런 게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도 교점을 지나는 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떠냐 하면 이 자리랑 이 자리에 원의 방정식.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 는 0을 떼면서 여기다 원을 딱 집어넣으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 그렇단다.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항등식이라는 의미고 이 항등식이라는 의미는 동시에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아니 너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학년 때 나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제 그렇게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20쪽에서부터 한번 볼 겁니다. 일단 끊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좀 잘라서 하고 자, 20쪽 10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4번에 두 점이 있답니다. 마이너스 4,2를 편의상 A라고 하고요. 6,8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중점의 좌표를 찾겠죠. 저는 안 찾겠죠. 그래서 시키겠죠. 오늘은 몇 일이죠? 10. 11? 10일이면 서하은. 자, 중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죠? 1,5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1,5를 넣었을 때 식이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y에다 5를 넣어서 빵이 되고 x에다 2를 넣어서 빵이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세우죠. 다음 문제 또 갑니다. 다음 유형. 자, 107번. 107번은 A가 6,-4고요. B가 1,1입니다. 그런데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부르겠습니다. 내분점은 더하기였습니다.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3 그래서 2대 3이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2는 B의 좌표와 B의 좌표와 3은 A의 좌표와 A의 좌표와 곱해지겠죠. 그래서 P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죠? 4,-1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점 C라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그냥 따로 찾고 가는 게 편해. 한꺼번에씩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보단.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을 때에는요. 공식은 x2-x1분의 y2-y1인데 기울기를 찾을 때에는 앞에 있는 분모 분자, 뒤에 있는 분모 분자가 하나의 좌표를 이루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좌표, 하나의 좌표. 만약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면 됩니다. 위치만 잘 지켜주면 돼. 그래서 분모는 5, 분자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이 점을 지나기도 하고 이 점을 지나기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걸 가지고 식을 세우던 정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C로 식을 세운다. 그러면 3 넣었을 때 0, y-3,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에다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돼야 되죠. 반대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2 되죠. 이렇게. 근데 만약 4, 마이너스 2로 식을 세운다면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나와서 결과는 똑같다. 어느 점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아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세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가도 돼? 가도 돼? 자, 다음 문제 절편형입니다.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일 때 그러니까 그 절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예를 들면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가 a, 0 여기가 0,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운다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요. 그림을 보고 찾아올 때는 왼쪽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럼 오른쪽으로 a만큼 아래쪽으로 y축으로 평행하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그 다음 y절편은 b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인데요. 이 식을요 양변의 b로 나눠요. 그러면 요만큼이 번분수가 되잖아. 그래서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거 넘기면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절편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숙제는 20조까지. 그 아까 얘기했던 합집합, 교집합 또는 하고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 공통수학 2에서 특히 거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